안녕하세요. 스틸데일리 최양희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국내 도금 컬러 강판 시장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세부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하고 있는 냉연 도금제 공급 부족에 대해 얘기해 보고요. 컬러업계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 그리고 이달 입법 예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까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세계 자동차 공장 10개 중 7개 셧다운, 코로나 여파에 LG전자 해외 가전 공장 셧다운 기간 연장, 작년 2분기 기사들을 클리핑한 것들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냉연도금제의 주요 전방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업계가 생산 차질을 겪은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전방 산업 수요가 급감하면서 냉연도금제 생산량과 설비 가동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가파른 수요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그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은 V자 형태의 반등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분기 들어 생산량과 설비 가동률을 대폭 낮춰놓은 철강업계로서는 예상보다 빠른 수요 회복세를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 연출됐죠. 이는 개별 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철강업계 맏형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발표한 2020년 분기별 생산 판매량을 보면 2분기 급격한 하락 이후 가파른 회복세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 9월까지는 자동차용 냉연 제품 생산량을 100만 톤 줄이겠다는 목표까지 세운 바 있습니다. 한 달 평균 20만 톤에 해당하는 큰 물량이었죠. 당시 극도의 침체를 겪은 자동차 업계가 9월 이후에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에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광양제철소 4CGL의 경우 6월 한 달 동안 단 5일만 가동할 정도로 가동률이 저조했고요. 하반기 예정된 설비 수리 일정을 대거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스코의 2020년 냉연도금제 제품 생산량은 전년 대비 77만 7천 톤 줄었는데요. 다행히도 하반기 들어 가파른 수요 회복세가 감지된 것이 목표한 것보다 감산량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냉연 제품의 생산 출하 실적 통계를 봐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2분기 들어 생산과 출하량은 꺾이고 재고량은 늘어나죠. 이후 7월부터 반대 양상을 보이지만 생산량이 출하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I의 경우도 이 그림과 같이 마찬가지고요. 컬러 강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른 품목보다 재고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을 기점으로 비슷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비교적 다운스트림 제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최저점에 좀 늦게 도달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제품 공급 여력보다는 수요 회복세가 가팔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하반기 가파른 수요 회복이 이뤄진 건 주요 전방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업계가 충격에서 빠르게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먼저 자동차의 경우 6월을 기점으로 생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8월 여름 휴가와 12월 일부 생산 차질을 제외하면 완만한 회복 그래프를 그렸다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수출 시장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내수 시장에선 개별 소비세 인하 등 판매 촉진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생산량도 15% 증가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세계 완성차 생산 대수 5위 자리도 탈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9월까지 감산 계획을 갖고 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부랴부랴 설비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죠. 결국 완성차 업계의 재고 수준은 낮고 냉연 설비 가동률 회복은 늦고 수요는 늘고 그렇다 보니 냉연도금제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전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6월부터 반등 조짐을 보였고 예상보다 가파른 수요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한 것입니다. 이 표는 LG전자의 냉장고 생산 라인 가동률을 집계한 것인데요. 2분기 셧다운 당시 66.6%에 불과했던 가동률이 3분기에는 126%까지 치솟았습니다. 1분기 만에 59.4%포인트가 급증한 셈이죠. 특히 상반기 이연된 물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홈코노미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국내 공장의 경우 코로나19로부터 타격이 비교적 덜했기 때문에 해외 공장 물량까지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국내 가전 생산 라인 가동률이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처럼 하반기 이후 가전 수요 호조가 지속하면서 냉연 제압연사의 건재용 냉연도금제 공급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고부가 제품인 가전용 컬러 강판 쪽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죠. 건재용 냉연 제품의 경우 공급 우선순위에서 자동차, 가전에 밀리다 보니 공급량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최근에는 수출 단가가 워낙 좋다 보니
수출 물량으로 확보하는 물량이 더 늘어나면서 내수에 공급되는 건재용 컬러 강판의 물량이 더욱 줄어든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산 수입제 유입도 크게 줄었는데요. 중국 밀의 수출 오퍼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반비례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4월을 기점으로 수출 오퍼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수입량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중국 내수 수요가 워낙 견조한 탓에 한국행 수출룸 자체가 위축된 영향도 작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북방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선적 차질 이슈까지 겹치기도 했는데요.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제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해소되기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냉연도금제 공급 부족 현상은 시장 가격 급등을 부추겼는데요. 현재 국내 냉연 유통 가격은 100만원, 톤당 100만원 수준. 지난 2012년 11월 이후 8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고요. 최근까지 도합 35만원 수준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인데요. 일례로 평소 사용하는 스펙과 달라서 수율이 떨어지더라도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설비를 돌려야 하니까요. 거래량이 많은 실수요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분기계약 협상을 벌였던 것에서 월별 협상으로 전환했습니다. 급변하는 시황을 반영해달라는 철강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죠. 철강제 가격 급등분을 전가하지 못한 수요업계의 영업이익 축소도 불가피했습니다. 워낙 단기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제조원가에서 손해를 보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까요? 워낙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지라 예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대체로 올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공급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선 아직까지도 회복된 수요를 공급이 추격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고 수요업계의 안전재고 확보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일례로 완성차 업계의 경우 보통 2.5에서 3개월 정도를 안전재고로 쌓아두고 가는데 현재 1개월분을 살짝 웃도는 정도의 재고만 확보한 수준입니다. 냉연업계의 공급 능력이 한정돼 있고 다양한 수요처의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와 가전업계는 올해 생산 판매 목표를 상향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는 올해 총 708만 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416만 대, 기아차가 292만 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수준인데요. 기저효과가 있는 수치라고는 하지만 현재 냉연 제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빠듯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또 삼성과 LG를 포함한 글로벌 가전사들도 올해 생산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10에서 15%가량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단기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상반기 중 공급 부족 해소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주요 소재인 열연 수급 문제입니다. 상공정 소재인 열연 제품부터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야 연쇄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상황이 매끄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열연의 경우 냉연 제품과 마찬가지로 작년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고요. 3월과 4월 중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대수리 일정을 소화합니다. 포스코가 광양 1열연, 현대제철이 당진 1열연과 2열연을 각각 보수하면서 단기간 공급량 축소가 예상됩니다. 또 이 같은 공급난 현상은 국내 시장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한 냉연도금제 공급 부족 현상은 올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당분간 냉연도금제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길 만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컬러업계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 증설입니다. 국내 주요 업체가 잇따라 신규 컬러 설비를 가동하면서 소재로 투입되는 냉연도금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외부 판매용으로 풀리는 냉연도금제 물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컬러업계의 신규 설비 투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입니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운스트림 영역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어찌됐든 올 한해 신규 컬러 설비를 도입하는 업체는 총 3곳입니다. 먼저 동국제강은 오는 7월부터 연산 7만 톤 캐파의 S1을 가동하고요. 라미나와 UV 코팅 제품을 주력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KG동부제철은 오는 3월부터 넘버 5, 넘버 6 CCL을 순차적으로 가동합니다. 합산 30만 톤 캐파고요. 가전 8만 톤, 건재 22만 톤을 각각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주스틸은 5월부터 세 번째 CCL을 가동합니다. 연산 8만 톤 캐파로 롤프린팅 강판을 주력 생산합니다. 이 밖에 DK동신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부터 설비 재가동을 결정했는데요. 연산 5만 톤 캐파고 마찬가지로 라미나 프린트 강판을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이런 투자 트렌드의 공통점은 고부가 전용 라인 확대입니다. 이는 가전사들의 고급화 전략과도 밀접한데요. 대부분 설비가 라미나, 프린트, UV 코팅 등 고부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부가 컬러 강판 수요는 단기간 내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설비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색 컬러 강판을 불가피하게 생산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제 유입이 줄어든 포션을 가져오면서 버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국내 컬러 강판 생산 능력이 크게 확대될 예정인데요. 전년 대비 13%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17만 톤 캐파인 현대제철이 CCL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31만 톤의 캐파가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또 DK동신처럼 설비 가동률을 이전보다 크게 끌어올리는 업체도 있어 체감으로 느끼는 증가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체별로는 동국제강이 10만 톤, KG동부제철이 30만 톤, 아주스틸이 8만 톤의 생산 능력을 추가하면서 올 한 해 국내 컬러 강판 캐파는 총 274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 같은 공급 과잉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판매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평가입니다. 곽재선 KG동부제철 회장이 천명한 것처럼 국내 시장 경쟁보다는 해외 수주 확대를 목표로 나아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산 컬러 강판의 주요 수출국은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아시아와 유럽의 35만 톤에서 40만 톤씩, 북미와 중남미의 15만에서 20만 톤씩, 그리고 아프리카와 대양주를 합쳐 8만에서 10만 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들 지역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수출 비중을 더욱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기존 건축용 내외 장지를 대체하는 신규 수요 개발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타일이나 벽지, 대리석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철강제 적용 범위 확대가 핵심 영역으로 꼽힙니다. 관련 업계의 수요 개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올 한 해 주목할 또 한 가지 이슈는 건축법 개정안 시행입니다.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법안이 이제서야 현실화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입법 예고가 결정이 됐고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부분은 크게 두께와 도금 부착량 기준입니다. 강판 두께는 최소 0.5mm 이상, 도금량은 GI 기준 제곱미터당 180g을 충족해야 합니다. 갈바륨이나 포스맥 등 합금 도금 강판의 경우에는 GI보다 낮은 제곱미터당 90g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 기존에는 난연제로에만 해당했던 적용 대상이 불연과 준불연까지 확대됐습니다. 복합자재로 쓰이는 냉연 도금 강판의 품질 기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철강업계는 우선 이번 건축법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물 안정과 방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저가 수입재를 사용했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국내 컬러사 제조사 입장에서는 내수 마켓시ェ어 확대도 기대됩니다. 매년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컬러 강판은 연간 25만에서 30만 톤 수준인데요. 2016년을 기점으로 연간 25만 톤 이상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컬러 강판 수입량의 98에서 99%가 중국산인 셈이죠. 그리고 대부분 0.4T 아이보리라 불리는 박물, 박도금 컬러 강판입니다. 업계는 복합자재용 수입 컬러 강판을 그러니까 수입량의 절반을 대체할 경우에는 국내 컬러 업계의 매출액이 1,500원 상당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컬러 강판을 사용하는 수요업계의 경우 소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또 선택폭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전과 방화 성능을 위해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관련 업계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예측되는 건 고내식 제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인데요. 최소 도금 부착량 기준으로 보면 GI보다 갈바륨이나 포스맥 같은 합금 도금 강판을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내부식 성능을 규제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도금 GI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이제는 동등하거나 오히려 합금 도금 강판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소 도금 부착량 기준이 GI는 제곱미터당 180g,
갈바륨은 제곱미터당 90g으로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바륨을 만들어 파는 것이 더욱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일례로 세아CM의 경우 작년 말부터 자사 CGL을 갈바륨 생산까지 가능한 듀얼 포트 라인으로 개조했는데요. 이는 GI를 베이스로 하는 PPGI보다 갈바륨을 베이스로 하는 PPGL 쪽에 더욱 무게를 싣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처럼 건축법 개정안 시행으로 표준규격으로 쓰이는 강제가 고급화될 경우 향후 고부가 신규 강종에 대한 수요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해보면 올 한해 국내 도금 컬러 강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크게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냉연 도금제 공급 부족 현상, 두 번째는 컬러 업계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 세 번째는 건축법 개정안 시행이었습니다. 냉연 도금제 공급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급감이 철강제 생산에 충격을 줬고 3분기부터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냉연 유통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다뤄봤고요. 이 같은 공급 부족이 올 상반기까지는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컬러업계 설비 증설과 관련해서 올해 국내 컬러 강판 생산 능력이 연간 274만 톤, 그러니까 작년보다 31만 톤 더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과잉 우려를 피하기 위해선 수출 지역 확대나 신규 수요 개발 등 판매로를 넓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최소 품질 기준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긍정적 측면은 저품질 수입제 철퇴가 있겠고, 우려되는 측면은 관련 수요업계의 선택권 제약이라는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갈바륨, 포스맥과 같은 고내식 제품 사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공급 부족, 설비 증설, 건축법 개정안, 이 3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올 한해 도금 컬러 강판 업계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양희 기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칼라 강판이나 이런 냉연유는 대체로 수출 의존도가 한 50% 가까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철강을 공부할 때 철강제 생산의 50%를 해외 수출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위험 요인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내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급 부족을 예측하지 못했듯이 앞으로 혹시라도 닥쳐올 공급 과잉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으면 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동안에 한 2, 3년에 걸쳐서 국내 컬러 설비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일철강이라든지 현대철과 같은 기존 컬러 설비를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 설비 폐쇄를 결정했고, 이번 연도 올해 들어서 동국제강과 KG동부제철 그리고 아주스틸과 같은 주요 제조업체가 다시 신규 생산 설비를 투자하면서 다시 공급 능력이 올라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국내 시장만 경쟁하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좁고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가 있겠지만, 아까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시장으로 더욱 판매화를 넓혀 간다면은 충분히 더욱 그 교역제로서의 가치와 판매화를 모색할 수 있는데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정보도 많고 조금 구체적으로 사례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약간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 냉연 도금 산업이 사실은 이 부침이 심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뭐 5, 6년 전만 하더라도 공급 과잉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부조정도 많이 일어났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와서는 수요가 너무 폭발해서 냉연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구조적인 것인지가 좀,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펴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냉연, 첫 번째 주제로 말씀하신 그 냉연과 같은 현재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 근데 아직 하반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아마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정도의 어떤 그런 가격 수준, 그런 수급의 언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 상당히 이제 구조적인 상황으로까지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게 구조적인 변화인지 안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상황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냉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재인 열연 제품보다 훨씬 그런 가격이 변동하는 폭이라든지 시점이 굉장히 더디고, 그리고 폭도 굉장히 좁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 충격으로 2분기에 설비 가동률을 크게 낮춰놓은 상태에서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그러니까 포스코와 현대해철이 예측한 회복 시점은 9월 정도였는데 실제로 완성차 업계와 가전업계의 수요가 회복된 시점은 6월과 7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2, 3개월 정도가 조금 더 수요 회복세가 선행을 했고, 그 여파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출하량이 생산 수요를, 그러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인데, 구조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이 작금의 사태는 단기적인 그런 코로나 충격에서부터 수요와 공급의 그런 회복 속도의 차이가 이런 현상을 빚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